15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15주차는 그 시각하고 이 청각 평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교과서는 112페이지 그 특수감각회가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여기서 난 것처럼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을 시각이라 한다 해놨어요.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을 시각이라. 그래서 이 시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정밀하다. 그리고 이 정확하다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인간 생활에서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정밀기관이다. 그래서 이 눈에 맞는 자극, 이 광선, 빛이 되겠죠. 빛. 그래서 이 눈에 맞는 자극인 광선이 지나가는 길에서 났어요. 각막, 안구방수, 수정체. 그 다음에 이 유리체를 거치면서 이 굴절대역, 그 다음에 망막의 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막 위에 비춰진 광선은 시각의 수용기. 그래서 뒤에 또 하나하나 또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 망막 위에 비춰진 이 광선은 시각의 수용기, 망막에 있는 원추체하고 간상체의 시각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시각신경의 흥분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시각신경의 흥분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시각신경 흥분은 이 전도로를 거쳐 대뇌급질의 시각영역, 이 브로드만 17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뒤통수엽에 있는. 그래서 시각신경 흥분은 전도로를 거쳐 대뇌급질의 시각영역, 이 브로드만 17영역, 뒤통수엽에 있는 이 시각영역에 전달되어 대뇌각이라는 양쪽 눈에 맺혀진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물체를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각을 느끼는 부위는 대뇌급질의 시각영역이라는 이야기죠. 이 대뇌급질에서 보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의 구조에 대한 보죠. 눈의 구조. 이 눈의 구조 보면 이 안구죠, 안구. 안구는 직경이 약 2.5cm 되는 둥근 모양이다. 이 앞면은 약간 더 볼록해요. 앞면이 약간 더 볼록하고. 무게는 6에서 8g이고 이 7개의 이 바깥 눈 근육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7개의 머리뼈가 합쳐서 이 머리뼈 안 내로 깊숙이 함몰되어 생긴 이 눈안 내에 들어가 있죠. 이 해부학때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안구는 아이볼, 이 눈안 내에 눈안 내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이 안구의 벽은 하나하나 벽이 되는데 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구의 벽은 3층으로 구성되며 이 가장 바깥층인 바깥막의 섬유막이라고 그래요. 가장 바깥층인 바깥막의 섬유막은 이 각막하고 공막이 되는. 그 다음에 이 중간층인 중간막은 혈관막이라고 해요. 혈관막이라고 그러고 이 맥락막, 선모체, 홍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층이 속막이 되겠죠. 속층인 속막은 신경청막회가 이 망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안구 내부에는 이 안구방수, 안방수, 그 다음 수정체, 그 다음 유리체, 초자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안구 내부에는 이러한 안구방수가 있고 수정체, 유리체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은 안구의 속공간에 채운다 해놨어요. 이들은 안구의 속공간에 채우고 이 광선에 투과하고 그러니까 이 빛이 지나가는 길이 되겠죠. 광선에 투과하고 굴절기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보면 첫 번째 이 안구 섬유막은 이 조금 전에 이 안구의 벽은 3층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안구의 벽이 3층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가장 바깥층인 바깥막이 섬유막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층인 바깥막의 섬유막으로 이 각막과 공막이 있는. 그래서 이
안구 섬유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층인 안구 섬유막이 났어요. 그래서 안구의 가장 바깥층인 안구 섬유막은 이 각막하고 공막으로 되어 있다. 각막하고 공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각막하고 공막이 안구 섬유막, 즉 바깥막이 되겠다는 거죠. 바깥막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각막과 공막으로 되어 있고 섬유성의 단단한 막이 해놨어요. 섬유성의 단단한 막으로 이 안구의 형태를 둥근 모양으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각막은 안구의 앞쪽 해놨어요. 앞쪽 6분의 1을 차지하고 공막은 뒤쪽 6분의 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요 보죠. 그림으로. 자, 요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이 각막이 되겠죠. 각막. 앞쪽에 각막이 있고 뒤에요 공막이 있고 이 뒤에 공막이 요걸 말하죠. 여기 각막이 있고 이 섬유막 뒤에는 이 공막이 있고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밑에 그림도 밑에 그림도 보면 이 각막이 있죠. 이 앞쪽에 이 가장 바깥막인 이 섬유막으로 각막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 공막이 있죠. 공막. 이 바깥층에 공막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막, 각막 요 그림으로 잘 보이시고 있죠. 자, 보죠. 설명 보고 지나가겠어요. 그래서요, 이 각막, 영어로 그 코니에 되어 있는데, 각막은 안구 앞면에 둥글게 융기되어 있는 부위이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 융기되어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융기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앞쪽으로 각막이 이렇게 이 융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 융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 그래서 보고 지나가죠. 이 각막은 안구 앞면에 둥글게 융기되어 있는 부위다. 그래서 이 각막 자체가 보면 이 빛을, 광선을 받아들이는 그 창의 역할이에요. 광선을 받아들이는 창의 역할. 그리고 혈관이 없는 투명한 부분이다. 혈관이 없는 투명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말은 이 각막을 말하겠죠. 이 각막에서 이 촉각, 그 다음 청각소형기가 많이 모여있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해서 감수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 다음에 각막 바로 안쪽에 이 안구방수가 들어있다 해놨죠. 안구방수가 들어있다. 그래서요, 그림상에 보면 이 각막, 바로 뒤쪽에 이 앞방 써놨죠. 이 앞방에 이 안구방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앞방에 안구방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각막 바로 안쪽에 안구방수가 들어있는 이 앞방 쓰라는데 여기 말하죠. 이 앞방에 안구방수가 들어있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 장 가서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여기 써놨죠. 이 안구방수가 들어있는 이 앞방, 이 전안방 해놨죠. 앞방이 있고, 이 안구방수는 투명한 액체로 이 각막의 형태를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이 공막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공막. 이 공막은 이 눈의 흰자의 부분 해놨어요. 공막은 눈의 흰자의 부분. 그래서 이 백색의 강인한 섬유성막이다. 백색의 강인한 섬유성막으로 이 앞면은 이 각막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공막의 역할을 써놨어요. 안구의 모양을 유지해주고, 안구 구조, 이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고, 이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바깥막으로 이 앞쪽에는 이 각막이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요, 눈에 흰자의 막이 해놨죠. 이 공막이 있는 이게 바깥막이 돼요. 이 섬유막으로 되어 있다. 요 두 개에 대한 설명. 각막하고 이 공막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그거 보면 이 혈관막에 대한 이야기는 혈관막. 안구 혈관막인데 이 안구 혈관막은 이 중간막이죠. 안구벽의 중간층에 놨어요. 그래서 이 포도막이라고도 불린다. 이 부위에 따라서
이 뒤에는 맥락막이죠. 그 다음에 앞쪽에는 선모체, 홍채가 있어요. 그래서 안구 혈관막에 속하는 이 세 가지. 맥락막, 선모체, 홍채를 나누는. 그럼 맥락막은 안구 앞면에서 홍채하고 선모체로 된 데나.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보죠. 그림으로. 앞페이지 그림. 자, 예, 그림으로 보면 요거. 뒤에는 이렇게 그 중간막으로 맥락막이 있어요. 중간막으로 이 맥락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와서는 요 선모체가 돼요. 선모체. 그러고 이 홍채가 되는, 이 선모체하고 홍채가 되는. 이 눈의 카메라의 그 조리개 역할을 하죠. 홍채 조리.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혈관막에 속하는 것은 이 앞쪽에는 요런 그 홍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홍채하고 홍채 사이에 이 그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그래서 이 혈관막의 부위로서 이런 그 홍채가 있고, 요 부위죠. 홍채. 그리고 이 선모체가 있죠. 선모체가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맥락막이 있는 걸 보세요. 맥락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맥락막이 있죠. 맥락막. 이 중간막이죠. 맥락막이. 그 다음에 앞쪽에 와서는 요 선모체가 있고, 선모체. 그러고 요 보면 홍채가 있죠. 이 홍채하고 선모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고 지나가죠. 이 선정에 그 보면 이 맥락막이 나오는데, 이 맥락막은 이 망막하고 공막 사이층이죠. 그래서 이 맥락막은 이 속막인 망막하고 이 망막은 망막은 속막이 되겠죠. 그리고 공막은 이 바깥막이 되겠죠. 바깥막. 그리고 이 맥락막은 이 중간막이 되겠죠. 중간막. 그래서 이 맥락막은 망막하고 공막 사이층을 말한다. 그리고 많은 색소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발달되어 있다 해서 혈관막이 해놨죠. 혈관막. 그래서 많은 색소 세포를 가지고 있고 혈관이 발달되어 있어 주변 조직에 영양물질 공급하며 이 안쪽으로 색소 세포층에 이어지므로 안구, 그 다음 이 안구 내로 들어온 광선을 흡수하고 안구벽에서의 반사를 막아 선명한 상이 망막에 맺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홍채에 대한 거 보죠. 홍채. 이 홍채는 요 보면 이 앞방하고 수정체 사이에 위치한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요 그림으로 요 보면 이 조금 전에 이 맥락막은 이 망막하고 공막 사이에 있었죠. 이 중간막인 맥락막은 이 속막인 망막하고 바깥막인 공막 사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채가 나오는데, 홍채 요거죠, 홍채. 이 홍채는 보면, 이 앞방하고, 앞방하고 뒤에 이 수정체 사이 있죠. 이게 수정체가 돼요. 이 수정체 사이. 자, 그 이야기. 자,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 홍채는 그림처럼 이 홍채는 앞방하고 수정체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홍채는 이 눈의 색깔을 보여준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능은 이 카메라에서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홍채는 수정체 앞면에서 수정체의 가장자리만을 덮고 있다. 그래서 그 중앙에 둥글게 남아있는 부분을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이 홍채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홍채가 여기 수정체죠. 여기 수정체. 여기 수정체고. 이 수정체의 요 가장자리, 이 끄트머리를 덮고 있는. 요것이 홍채죠. 그리고 이 홍채 요 사이에 이 한가운데 부분이 여기 동공이 되겠죠. 여기가 동공이. 그래서 그 이야기. 자, 보고 지나가죠. 그다음. 그래서 이 홍채는 색소 가립을 가진 세포가 뭐예요?
이 눈의 색깔이죠. 청색에서 검은색의 여러 가지 색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인자에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 홍채에는 이 부교감 신경 지배를 받는 동공조인근, 이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동공 축소죠. 그 다음 교감 신경 지배를 받는 이 동공 확대, 이건 동공 산대가 되었어요. 동공 조인근, 이 동공 축소한 건 동공 관락근이고, 동공이 커지는 거, 동공 확대는 동공 산대가 있고. 그래서 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동공 조인근, 그 다음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 지배는 동공 확대근, 부교감 신경 지배는 동공 조인근.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동공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동공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부교감 신경 지배죠. 그리고 동공 크기가 커지는 거는 교감 신경 지배가 되겠다. 계속해서 보면 동공 크기의 변화는 눈으로 들어오는 강선의 양에 좌우된다. 그리고 약물이나 정서 상태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강선량이 많으면 동공 조인근의 수축으로 이 축동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선량이 적게 들어오면 동공 확대근이 수축되어 산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은 동공 반사에 났어요. 그리고 반사 기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체하고 선모체 보죠. 이 수정체는 이 조금 전에 그림에 본 것처럼 홍채 바로 뒤에 있는 양면이 돌출된 볼로벤즈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이 렌즈하고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수정체의 역할은 빛을 굴절시켜 망막의 상이 맺히도록 하네요. 그 다음 선모체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선모체는 맥락막의 앞면에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선모체근하고 선모체 돌기,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수정체는 수정체 둘레를 싸고 있는 수정체 거리인대에 의해서 선모체에 보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앞페이지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앞페이지. 자, 요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이제 이 수정체가 있죠. 수정체. 그러고 이 수정체 요 거리인대 있죠. 거리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선모체가 있어요. 선모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선모체는 선모체근하고 선모체 돌기로 되어 있다. 이 볼로벤즈 모양이죠. 수정체죠. 그 다음에 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수정체 거리인데요. 이 볼로벤즈 모양. 그리고 선모체가 있죠. 선모체가.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그래서 요 보면 마찬가지죠. 이 선모체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선모체근. 그 다음에 요 수정체 있는 모습 나와 있고, 이 각막이죠. 그리고 뒤에 가슴이 공막, 흰자위막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 수정체는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정체 거리인대에 의해서 선모체에 보정되어 있다. 그리고 선모체는 수정체에 망국들을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선모체근이 수축 또는 이완함으로써 수정체의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이 멀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의 초점이 정확히 맺히도록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 선모체근이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졌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선모체근이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졌어. 이 가까운 물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기에 알맞게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선모체근이 이완할 이완되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 납작해진 수정체 났어요. 그래서 이 먼 곳에 있는 물체, 이렇게 먼 물체, 이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기에 알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선모체근 수축, 수정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둥근 수축.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모체근 이완이죠. 이완하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이 납작해진 수정체.
그래서 이 먼 곳에 있는 이 먼 물체,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이 선모체에는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안구방수, 이 선모체에서 안구방수 만든대요. 안구방수를 만들어내어 안구에 영양 공급한다. 그 다음에 이 백내장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수정체는 투명하다. 정상적인 수정체는 투명하고 이 광선을 불절시켜 잘 통과시키나 이 요러한 경우에 정상적인 수정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정체는 투명하다. 정상적인 수정체는 투명하고 광선을 불절시켜 잘 통과시키나 요러한 경우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거나 또는 저기시에 장시간에 노출되면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 백탁이 되는 것. 이걸 백내장이라고 해요. 원인은 요거죠. 나이가 들거나 적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적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백탁이 되면 빛의 투과를 막아 시력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투과를 막아 시력장애가 일어나는데 이걸 백내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백내장일 때는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 백내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 백탁이 되는 것. 원인은 나이가 들거나 적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 보죠. 이 안구방수는 안구방수. 안구방수는 이 선모체 돌기에서 생성된 투명한 액체다. 안구방수. 그리고 수정체하고 각막에 영양을 공급한다. 이 안구방수의 역할을 해놨어요. 수정체하고 각막에 이 영양 공급한다. 그리고 이 안압 유지시킨다 했어요. 안압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이 각막하고 이 홍채 사이를 압방이라고 해요. 각막하고 홍채 사이를 압방이라고. 그리고 이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를 이 빗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앞방하고 뒷방에는 안구방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앞페이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죠. 앞페이지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그래서 이 각막하고 이 홍채죠. 홍채 사이에 이 앞방이 있고, 그 다음 이 홍채하고 이 수정체 사이에 요 뒷방이 있죠. 요 뒷방. 이 뒷방이 있는. 그래서 이 앞방 뒷방도. 이 앞방 뒷방 내에 안구방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안구방수가 들어있다. 자, 뒤에 가서 보죠. 그래서 이 앞방하고 뒷방에는 안구방수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녹내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녹내장이 뭐냐. 이 영어로 그라우코마에 나왔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구방수가 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구방수가 이 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져. 시각신경을 압박한다. 이 안압 상승이라요.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져 시각신경을 압박하므로 시각신경의 신경섬유를 손상시켜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거를 녹내장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실명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유리체 초자체가 나오죠. 이 유리체 초자체가. 이 유리체 초자체는 유리체 위치를 써놨어요.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 공간에 들어있는 투명한 반유동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되겠죠. 자, 유리체 한번 보죠. 초자체. 이 유리체 초자체는 요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가 유리체 초자체가 되겠죠. 유리체. 요 수정체하고 이 망막 사이. 여기가 유리체 초자체가.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보죠. 요 보면 요 수정체. 요거하고, 그 다음 요 망막이죠. 망막 사이. 이 유리체에 해놨어요. 유리체액으로 가득 찹니다. 이 유리체라 해요. 유리체. 요 공간을 유리체라 해요. 유리체라 합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유리체는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공간이 들어있는 투명한 반유등체다. 그래서 이 안구의 형태를 V형으로 유지한다. 이 안구의 내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안구의 내압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 수정체에서 망막에 이르는 광선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정체에서부터 망막에 이르는 광선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녹내장 볼 수 있는데 이 안구 내에 액체가 많아지면 안압상승이죠. 안구 내 액체가 많아지면 안압이 올라가고 안구가 단단해지고 이때에는 시각신경 유두는 납작해지고 마찬가지로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건 녹내장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실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망막에 대한 거 보죠. 망막. 이 망막은 보면 망막은 안구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라고 안구의 중요 부위고 이 안구 뒷방 3분의 2의 맥락막 속면에 듣고 있는 투명한 신경조직이다. 신경조직.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물체의 상이 맺히게 되겠죠. 망막에. 자, 보면 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망막이죠. 신경. 그래서 이 속청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망막, 이 상을 맺게 되는. 그래서 앞페이지에 요 이야기 했던 것처럼요. 요 보면 요거 속청인, 속막인, 신경측막이죠. 망막을 때. 요거 이제 설명. 자, 그래서 다시 뒤에 가서 보죠. 자, 망막에 대한 것. 그래서 요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망막은 안구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안쪽에 위치. 그 다음에 안구의 중요 부위다. 그리고 안구 뒷방 3분의 2의 중간막이죠. 중간막이 맥락막 손면에 두고 있는 투명한 이 신경조직이다. 신경청이다. 그 다음에 망막의 세포층은 색소 상피점. 이 시각 감수 세포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수평세포, 두극세포, 무축살세포, 신경절세포 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뒤에 여기 되겠죠. 자, 보면요, 이 망막이 세포층에 나왔어요. 망막이 세포층. 그래서 이 망막이 세포층을 보면 여기에 요 보면 이 색소세포가 있고, 그 다음 비수용체 요걸 잘 봐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보면 이런 원뿔세포, 추상세포하고, 이 막대세포, 간상세포. 영어로 콘셀, 로드셀 해놨어요. 그래서 요 두 개 구별하는 거, 원뿔세포, 막대세포. 그 다음에는 요 밑에 가가지고 이러한 두극신경세포, 무축석세포, 신경절세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이 망막의 세포층에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보죠. 그래서 이 망막의 세포층은 색소상피적 시각감수체 세포, 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수평세포, 두극세포, 무축살세포, 신경절세포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맥락막의 가장 밀접한 층에는 이 광선을 직접 감수하는 수용기인 이 막대세포, 간상세포, 이 로드셀하고 그 다음 원뿔세포, 추상세포, 이 콘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시각 감수체 세포, 요거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선을 직접 감수한다는 얘기죠. 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받아들일 수. 자, 그 다음 보죠. 이 막대세포는 한쪽 눈에 1억 2천만 개가 들어있다. 거기에 비해서 원뿔세포는 한쪽 눈에 600에서 700만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비교해가지고 요거 알아놔야 돼요. 이 막대세포는 광선에 예민하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이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또는 시자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막대세포는 광선에 예민하게 합변하되 있기는 이 로놉신이라는 성분 또는 시자홍이라는 물질이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놉신은 비타민 A 요거 이 비타민 A 결핍이 그 야맹증이죠. 야맹증 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놉신은 비타민 A 그 레티나라고 이 스코톱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었어. 이 막대세포가 결손되면 비타민 A 결핍으로 시자홍의 재생이 요 시자홍의 재생이 잘 되지 않아 이 야맹증이 되는 거야. 야맹증. 그래서 이 그 야맹증이 되는 그 기전에 잘 써놨죠. 이런 막대세포 결손, 비타민 A 결핍, 시자홍 재생이 잘 안 돼. 그 결과 야맹증이 되는. 그리고 이러한 이 막대세포는 광선 자극에 대한 역시가 낮아서 어두운 곳에서만 시각에 관여하는. 그래서 이걸 밤눈복이라 해요. 밤눈복. 그리고 이 세포, 이 막대세포는 단일 파장에만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요. 마치 흑백 필름과 같이 광선의 명암만을 구별한다. 거기에 비해서 이 원뿔세포 한번 보죠. 이 원뿔세포의 구성성분은 이 요놉신이라고 해요. 요놉신. 그래서 이 원뿔세포는 이 요놉신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요놉신의 성분은 이 레티나라고 이 포톱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광선에 대한 역치가 높아 이 밝은 환경이죠. 밝은 환경에서의 선명한 시각을 얻는 데 관계하므로 이 난눈복이라는 난눈복. 그리고 이 세포는 삼원색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마치 컬러필름처럼 색조감각, 컬러필름처럼 색조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색깔 구별한다. 그래서 이러한 색조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생명이 되겠죠. 색조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생명이라고 하고, 이 삼원색 중에서 한 가지 원뿔세포가 결손되어 이원색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그 삼원색 중에서 빨간색하고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망막에서의 이 막대세포하고 원뿔세포의 분포 부위는 이 망막의 주변 부위에는 주로 막대세포가 분포하고, 그 다음 망막의 중심 부위에는 주로 원뿔세포가 분포한다. 그 다음에 이 망막에는 시력의 중심이 되는 항색을 띤 원형부가 있는데, 이걸 항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으로 이 5-5에 잘 놓죠. 이러한 이 눈복의 검안경을 통해 보이는 망막 모습에가 그래서 이 시력의 중심이 되는 부위가 이 항반의 중심 오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시각신경 원반, 시각신경 유두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력의 중심은 이 항반의 중심 오목,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항반의 중심 오목이고, 여기에는 전부 다 이 원뿔세포가 존재하는. 자, 보죠. 그래서 이 망막에는 이 시력의 중심이 되는 항색을 띤 원형부가 있는데, 이것을 항반이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약간 함몰되어 있는 부위를 중심 오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항반의 중심 오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항반의 중심 오목에 상이 맺혀야만, 그래서 이곳이란 말은 뭐를 말하느냐? 이 항반의 중심 오목이를 말해요. 그래서 항반의 중심 오목에 상이 맺혀야만 사물이 명료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시세포는 전부 다 원뿔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세포는 전부 원뿔세포로 되어 있어 가장 예민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항반의 중심 오목에 상이 맺혀야만 이 사물이 명료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의 시세포는 전부 다 원뿔세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장 예민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위로 시각신경 유두 또는 시각신경 원반.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상에 볼 수가 있죠. 그림 5-5의 요 시각신경 원반, 시각신경 유두요. 그래서 시각신경 원반, 시각신경 유두 요 부분을 말해요. 시각신경 원반, 시각신경. 그래서 요 설명에 보면 이러한 시각신경 유두 또는 시각신경 원반은
시각신경을 형성하기 위해 신경섬유가 나오는 지점으로 시각신경 유두의 중심에는 혈관이 내면으로 퍼져나옵니다. 그래서 시각신경 유두의 중심에서 혈관이 내면으로 퍼져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이곳은 시각신경 유두 또는 시각신경 원반, 이걸 말하죠. 시각신경 유두에는 이 시각신경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신경 세포가 없기 때문에 광선 자극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서 이 눈의 맹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눈의 맹점, 정리하면 눈의 맹점은 요 시각신경 유두, 시각신경 원반이 되겠다. 그래서 요 눈의 맹점이라는 뜻은 요 시각신경 세포가 없기 때문에 광선 자극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의 맹점이고, 이 항반의 중심 오목은 이 전부 다 원부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예민한 시력을 가진. 그래서 이 사물이 명료하게 보인다는 거. 이곳이 상임이죠. 항반 중심 오목.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이 눈의 부속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의 부속기관으로 안구운동과 눈의 보호장치로서 안구 근육이 있죠. 그 다음 눈꺼풀, 그 다음 결막, 이 눈물기관이 있겠다. 이 안구 근육에 대한 거 보면, 안구 근육은 이 내안근, 외안근으로 나눠집니다. 이 내안근은 아까 봤었죠. 홍채에 있는 스무체근. 그 다음 동공조인근, 동공학대근입니다. 그 다음에 외안근에서 이 바깥눈 근육이 되겠죠. 이 바깥눈 근육은 눈앞으로부터 이는 곳 형성하고 넓은 힘줄에 의해 눈의 외부 표면에 부착됩니다. 그 다음에 6개 근육으로 눈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이 중 4개는 이 고등근이다. 그래서 위고등근, 아래고등근, 안쪽고등근, 가쪽고등근. 그래서 수직운동, 수평운동 말이죠.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빗근으로, 위빗근, 아래빗근으로 회전운동 말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 다음 장 보죠. 안구의 근육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죠. 안구의 요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이 위고등근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 아래고등근. 그 다음에 이 안쪽 고등근 있고,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 있죠. 그 다음에 요 위빗근 있죠. 위빗근. 그 다음에 아래빗근 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6개 근육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장 그림, 밑에 그림도 보면 이 안구의 운동 방향 해놨어요. 그래서 위고등근 위로 올리는. 그 다음 아래고등근. 그 다음에 이 가쪽 고등근, 바깥쪽 고등근, 안쪽 고등근, 안쪽 고등근. 그 다음에 요 아래빗근, 위빗근이죠. 이거 회전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위고등근, 아래고등근, 가쪽 고등근, 안쪽 고등근, 요 수직 운동, 수평 운동. 그러니까 이건 회전 운동이죠. 위빗근, 아래빗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놓고. 그래서 요 이야기죠. 그래서 이 4개의 고등근은 수직운동, 수평운동관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2개의 빗근은 요거, 회전운동관입니다. 그 다음 눈꺼풀에 대한 거 보죠. 이 눈꺼풀 보면, 눈꺼풀은 피부, 근육, 결합조직, 결막의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눈꺼풀. 그 다음에 이 윗눈꺼풀 올린 거는 이 수축하면 윗눈꺼풀이 올라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눈둘레기에는 수축하면 눈꺼풀을 닫게 하는 작용에서 눈을 감는 데는. 그 다음에 똥눈썹은 눈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 다래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꺼풀의 결합조직층. 이 눈꺼풀 중에 요 결합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눈꺼풀의 결합조직층에는 수많은 변형된 기름샘이 속하는 눈꺼풀 판샘이 비혈되어 이 지방을 분비한다. 그리고 이 눈꺼풀 판샘의 염증이 다래끼가 되겠죠.
그래서 단단한 조직이 염증 때문에 압박을 받아 심한 통증을 느낀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이 결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결막. 결막은 이 각막 부위를 제외한 안구의 앞면하고, 그 다음 눈꺼풀의 속면을 덮고 있는, 아까 눈꺼풀의 속면에도 결막이 있었죠. 그래서 눈꺼풀의 속면을 덮고 있는 거, 얇은 점막으로. 그래서 눈꺼풀의 속면을 덮는 걸 이 눈꺼풀 결막 해놨어요. 그리고 안구 흰자의 막에 앞면에 덮고 있는 이 안구 결막. 그래서 결막은 눈꺼풀 결막, 안구 결막. 그리고 이 두 부분이 만나는 곳에 위아래 결막 구석 해놨어요. 그래서 위아래 결막 구석이 있어 먼지나 작은 이물질이 머무는 곳이다. 그다음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결막이요. 그리고 원인별로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트라코마, 과민성을 구분한다. 그리고 결막 보면 항상 눈물로 축축한 상태에 나. 자, 그 다음 보죠. 이 눈물기관을 보면, 자, 그림하고 같이. 이 눈물기관은 두 가지로,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이죠. 그리고 눈물을 이 코 안으로 실어 나누는 콧눈물관으로 구성되겠다. 그래서 이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이요, 위치요. 눈물샘은 눈학의 위가쪽에 위치한다. 눈학의 위가쪽이 되겠죠. 위치하고 많은 작은 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눈물의 배설로는 이 위아래 눈물점, 요 위 눈물점, 아래 눈물점이죠. 그래서 위아래 눈물점이 시작해서 위아래 눈물 세관, 요 눈물 소관이 있죠. 눈물 세관. 그 다음에 눈물 주머니, 요게 눈물 주머니. 그 다음에 코 눈물관. 요 보면 눈물 주머니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와가 요 코 눈물관, 코 눈물관. 그 다음에 이 아래 코끼리 되겠죠. 그래서 이 코 눈물관을 통하여 코 안에 아래 콧길로 눈물을 배출한다. 그 다음에 눈물의 기능을 떠났어요. 눈물은 각막의 건조를 막아주고 각막 표면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이물질을 씻으며 눈을 보호한다. 그래서 눈물은 각막의 건조를 막아줍니다. 이 눈물의 기능이 잘 떠났죠. 눈물은 각막의 건조를 막아주고 각막 표면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이물질을 씻으며 눈을 보호하며 미생물의 성장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각생리 한번 보죠. 요 보면 이 수정체의 굴절력과 조절작용인데, 눈에 들어오는 이 빛이죠. 광선은 수정체 통과하죠.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해가 이 망막의 상을 맺으며, 이때 망막에 형성되는 상은 거꾸로 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이 밖에 있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되겠죠. D자. 이렇게 여기가 망막이죠. 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이렇게 거꾸로 그 다음에 그 좌우도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이 렌즈의 굴절력은 이 초점거리의 역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초점거리가 1m인 렌즈의 굴절력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1디옵트라 한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점거리가 5m인 그 렌즈의 굴절력은, 그래서 이 렌즈의 굴절력은 초점거리 역수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5m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0.2 디옵트가 돼요. 단위는 디옵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이 눈의 굴절력은 먼 곳을 바라볼 때, 즉 안정 시에는 58디옵트이고 이 눈의 굴절 작용을 거치지 않고, 즉 58디옵트의 굴절력으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원점이라고, 그 거리는 보통 6m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굴절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상인의 눈에서는 먼 곳을 바라볼 때, 이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이러한 조절 작용 없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게 하여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정시안이란다. 그래서 이 그 정시안에 대한 정의를 잘 써놨어요. 정시안. 정상인의 눈에서는 이 먼 곳을 바라볼 때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이러한 조절 작용 없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게 하여 똑똑히 볼 수 있는 눈. 이걸 정시안이란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림으로 요 정시안 보여주고 있죠. 요 정시안. 그 다음에는 요 보면 이 첫 번째 그 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시. 이 근시는 정시안에 비해 안축이 너무 길거나 굴절열이 너무 클 때 망막 앞쪽에 상이 맺게 되는 걸 근시라 그래요. 그리고 오목렌즈로 보정한다. 그래서 이 원린으로 요 이야기 써놨죠. 정시안에 비해서 안축이 너무 길거나 굴절열이 너무 클 때 망막 앞에 상을 맺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안축이 너무 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또는 요 써난 것처럼 원인으로 요거 근시 원인. 정시안에 비해 안축이 너무 길거나 굴절열이 너무 클 때 이 망막 앞쪽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목렌즈로 보정해요. 오목렌즈.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그래서 이 안축이 너무 길거나 이게 길다는 거죠. 안축이 길고. 또는 이 굴절율이 너무 클 때 망막 앞쪽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목렌즈로 보정하니까 이 망막에 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1교시 수업은 이것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